자,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텝 1은 여러분이 꼭 과제로 해보시고 스텝 2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값 구하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476번으로 풀이를 해줄게요. 476번 잘 들으시고 이따가 유형별로 한 개씩 풀 시간을 딱 줄 테니까 연습을 하려면 좀 들어봐봐. fx가 있는데 3분의 1x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요 함수 따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따라서 쓸 거는 x가 1보다 작은 숫자이면 밑에다가 대입해서 써.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말뜻이. 자, 알고 싶은 거요. 2에 F에 18. 자, 그럼 뭐 별거 없죠. 여기만 계산을 해봐. 합성함수 기억이 나면 그대로 합시다. 뒤에 거부터 할게요. 그럼 F가 3개 남고 F 18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 18이라는 숫자는 1보다 큰 숫자이므로 여기다 대입하게 되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에 F 2개 남고 F6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역시 6도 1보다 큰 숫자니까 그러면 2가 되겠죠. 그 다음 F에 F2 역시 2도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x가 3분의 2라면 1보다 작은 양수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어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분의 2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요구하는 게 그냥 값을 쓰라고 한 거지. 맞나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 빼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어? 나 뭐 잘못 계산했나? 아, 저쪽으로 가세요. 어디? 여기? 여기요. 여기든지 여기도 괜찮아. 여기가. 안 보여? 그럼 여기로 와서 봐. 네. 나 잘못 대입한 거야? 아니면 뭐 잘못 쓴 거야? 아니요. 제가. F18이니까 F18은 6, F6은 2, F2는 F3은 4개잖아. 얘가 6, 그러면 얘가 2,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3분의 2, 그러면 F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F 3분의 2.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2에 요거죠. 여기 앉아도 잘 보일까? 여기는 좁아요. 뒤에. 아하. 자, 어쨌든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A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C 쳐다보자마자 바꿔요. 그죠?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 끝이죠. 별건 없어. 자, 두 번째 로그 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478번을 같이 한번 대답해 주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 y는 로그 a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분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a 자체는 1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요거를 놓고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로그 계산을 잠깐 해볼까? 요 놈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요 놈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1도 나가고 위에로는 마이너스 1도 나가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면 1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된 그림과 동일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기 읽으면 되겠지. 자, 그럼 읽어봅시다. 기억 첫 번째,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그래프와 일치한다. 맞아요. 참이죠? 참입니다. 점 1,0을 지난다. 참이 됩니다.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양일 때 X가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가 맞는 말이죠. 4번 틀렸고, 정의역은 양수, 치역은 실수 전체. 이미 다 기억되어 있는 거니까 이 정도 충분. 됐어요? 자, 유형 3번. 유형 3번은 그래프 문제인데 문제가 조금 많으니까 선생님이랑 2개를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이따가 나머지 중에서 1개를 풀어보세요. 선생님이랑 풀 문제는 483번 문제와 484번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어떻게, 그래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 번만 더 틀을 잡으시라고. 이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래프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잡아도 다른 함수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483번을 한번 볼게요. 자, 483번. 지금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있고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x가 있어. 누가 더 축에 가까운 거야? 9요.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x가 축에 가깝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두 그래프가 어떤 관계인지 슬쩍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사실은 얘가 더 축에 가까운 거 사실 맞아. 첫 번째 확실해. 그리고 여기를 요렇게 써보면 요 2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쓴 거랑 같죠. 그럼 니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보면 알겠지만 얘가 y값이 얘의 2분의 1 되는 거야. 그 높이가 2분의 1인 거야. 함수값 비율이 1대 2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3을 밑으로 한 x가 이렇게 생겼다면 로그 9를 밑으로 한 x가 축에 달라붙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함수값들이 전부 다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잘라도 이런 관계에 있는 그래프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힌트를 먹고 들어가는 꼴인 거야. 자, 이제 문제 풀게요. 이때 여기가 이제 1인 자리고 A하고 B가 있는데 A, B 저보다 1보다 크고 A보다는 B가 크니까 여기쯤이 A라고 칠게. 그 다음에 큰 쪽에 여기 B가 있다고 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지울게. 자, 이제 요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문제는 A, B 길이와 A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하고 B야. 그 다음 여기는 C, D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A, B 길이하고 그 다음에 CD 길이가 1대 3인 관계에 있다. 자, 1대 3인 관계에 있대요. 그렇게 됐을 때에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냥 고지고대로 한번 풀어볼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건지 불러줄 수 있나요? 여기 얼마야? 여기 A 집어넣은 거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A지. 또는 2분의 1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도 괜찮을 거예요. 그지? 자, 그렇다면 여기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B죠. 여기는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B고. 그러면
이제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본 핵심이야. 점들의 좌표를 가지고 길이를 표현한다. 세로 길이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 누구 가지고? 세로 길이 표현은 Y축. y 그래프 y 요 y 값 길이 빼가지고 가로 길이를 만약에 요구하면 x 길이 빼가지고 그죠? 그러면 AB 길이는 요거 빼기 요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니까 2분의 1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CD 길이는 요 길이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B 빼기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B니까 역시 여기가 2분의 1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B와 같으니까 빼주면 2분의 1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 그 비율이 1대 3인 거죠. 비율 따질 때는 2분의 1, 2분의 1 필요 없죠? 왜냐면 6대 3 이렇게 안 쓰잖아. 2대 1 이렇게 쓰니까 약분해 쓸게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비율이 1대 3이니까 요렇게 된 거고. 그럼 요거부터 쓰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B가 요렇게 곱해주면 3 로그 3을 밑으로 한 A가 되어서 여기는 위로 올라갈 때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의 세제곱. 그럼 얘랑 동일하다는 건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동일하다고 생각해보면 B는 A의 세제곱만큼 되는 거죠. 자, 그런 관계를 찾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 뭐 눈에 그냥 뻔해 보여. 자, 이미 핵심을 얘기했어. 다른 것보다 관계성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 좌표 이용해서 세로 길이 또는 가로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걸 한 문제 더 풀어볼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2개 푼 거야. 484번도 한번 볼게요. 자, 484번은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가 있고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x 그래프가 있는 거 보이니? 그럼 그래프 모습을 봤을 때 a가 큰 숫자겠어? b가 큰 숫자겠어? b가 더 큰 숫자죠. 증가하는 그림이니까 a, b 모두 1보다 크다는 건 확실하고 축에 가까운 놈이 숫자가 큰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요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는 이렇게 a를 밑으로 한 x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b를 밑으로 한 x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요 a라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조건 1이니까 됐고 여기가 2인 점을 잡아서 여기가 a인 거야. 자, a점 좌표 한번 선이라 불러줄래? 몇 콤마 몇인지 불러줄 수 있어? 2콤마 로그 A 2 콤마 로그 A 여기 있는 점이니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2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a점이고 이 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어. 그러면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니까 이렇게 그어질 거고요. 요 점을 b라고 했어. 그 b점 좌표 표현하는 걸 지금 이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요 점은 지금 당장 쓰기 힘든데 확실한 건 x축과 평행하게 그었다는 건 높이가 똑같은 거야. 높이가 똑같다는 건 y 좌표가 똑같다는 거야. 3. 그래서 여기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만 구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럼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여기서 이게 x 대신 지금 이 y 값이 오고 y 값이 오니까 여기 정리를 해보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2가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x 이거랑 이제 같은 얘기가 되겠죠. x 값이 뭔가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또 선을 그었어. 이렇게 그은 거죠. 요 점이 뭐가 된대? C가 된대.
요점이 C가 제가 되죠. 2cm를 이제 적어줄게요. 여기가 이제 C점이 된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그러면 B점과 C점은 X좌표가 동일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힌트가 AB와 BC의 길이가 모두 2입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수평 길이. 길이가 2가 된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대신에 그냥 4를 집어넣고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요점은 4, 4, 원래는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값과 요 값이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도 2예요. 그러니까 이 Y좌표끼리의 차이가 그럼 여기는 C점은 X좌표가 4니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얘랑 또는 뭐 얘랑 차이가 2가 된다 이 뜻이니까 요거끼리 한번 빼보죠. 뭐. 그렇다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4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2를 뺄게요. 요게 이제 2가 된다 이렇게 써진 거야.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 하는 거랑 똑같게 되니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2 얘가 2가 된 거죠. 요거 A 얼마인지 어떻게 찾아? 지수로그 정의에 의해서 A 제곱이 2가 된 거지. 네, 원래 풀마이너스 루트인데 요 A라는 거는 밑이 1보다 큰 숫자에 대한 얘기니까요. A가 루트 2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얘랑 같은 게 또 하나 힌트가 되니까 이제는 요걸 갖고선 구하면 A가 루트 2니까 로그 루트 2를 밑으로 하는 2하고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4하고 똑같은데 요 놈이가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요. 맞아? 또는 루트 2의 제곱으로 생각해도 똑같아. 어쨌든 요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B의 제곱이가 4가 되는 관계에 있으니까 B 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된다고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A와 B가 정해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 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선생님이 함수 그래프에서 길이 관계나 어떤 게 나오면 좌표 표시를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로 길이에 대한 정보는 X좌표 길이 빼가지고 세로 길이에 관한 정보는 Y좌표 길이 빼서 나타낸 다음에 그걸로 길이를 쓰든 그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표시하든 계속 해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두 문제를 같이 푼 의도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니네가 제일 어려워하거나 좀 부담을 느끼는 곳을 한번 할 건데 유형 4번입니다. 이것도 지수함수 할 때 선생님이 필기 해두라고 표시했었는데 기억나는 바가 뭐 있나요? 지수 할 때 크기 비교 어떻게 한다? 지수 밑이가 세면 지수끼리 비교. 네, 그런 거 다 했었지.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 더 한 게 있었는데 세 가지 요소를 써주고 이 중에 하나는 공통을 주고 얘가 달라질 때마다 얘가 누가 큰가 작은가를 비교하는 내용. 봐도 돼요? 봐도 돼요. 네. 뭐였는지 대충 기억이 나면 봐요. 근데 그거를 공부해서 기억을 해두고 가는 사람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 상에서의 크기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 제목을 쓸게. 대소관계를 설명할 때 남들 2, 3분씩 걸려서 막 계산할 때 니네 계산하지 말고 10초 만에 보라고 답을.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밑에 크기에 관련된 부분과 정의역에 관련된 부분과 X죠, X. 그 다음에 Y값, 함수값
이 세 가지 요소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셋 중에 하나의 요소는 공통으로 주어질 거고 나머지 요소가 달라질 때 다른 값이 어떻게 될 건가를 계산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줄 거라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보세요. 여기는 별로 문제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저거 뒤에 있는 걸로 보자. 581번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뒤로 가요? 지금 다른 거는 그냥 계산 몇 개 간단한 미통이라고 뭐 이런 걸로 되는데 지금 말한 얘가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내가 골라보니까 그나마 이것도 쉬운 편이긴 하지만 581번 같은 문제를 니네가 만났을 때의 크기 비교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쟤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사실 자체가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581번 봐. 자, 앞에 있는 예제는 금방 해. 네. 자, 이렇게 돼 있어. 너무나 간단한 얘기긴 한데 A, B 둘 다 0과 1 사이죠. 그리고 B가 더 A보다는 큰 숫자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얘가 1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렇게 해도 돼. 사실은 1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인 거 알 거야. 맞아요? 그러면 진수 B하고 이쪽 진수 A를 비교하면 되니까 밑이 근데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죠? 감소한다면 진수가 클수록 큰 거야? 진수가 작을수록 큰 거야? 진수가 작을수록 큰 거지. 그럼 A하고 B가 누가 작아? A가 더 작지? 그러니까 이쪽이 크다는 말이 참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거를 그래프 관계로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게 밑이 1보다 작은 숫자 분명하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여기가 얼마야? 1인 거지. 그러면 로그 A를 밑으로 한 B인데 얘도 1보다 작은 숫자야. 그러니까 B는 여기 있을 거라고. 맞아요? 그럼 A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는 게 맞지? 여기가 A라고. 그러면 아까 말한 듯이 여기가 로그 A를 밑으로 한 A라고 생각해 보면 이 값은 이 그림에서 진수가 B일 때니까 여기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인 거라고. 그러면 로그 A를 밑으로 한 A는 여기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라고. 자, 이제 누가 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얘가 크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는 여기 위치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는 여기니까 이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크기를 봤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하나 더 볼게. 자, 로그 B를 밑으로 한 A가 1보다 크냐? 그럼 얘도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B라고 생각을 해보고 보면 자, B는 밑이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작은 수지? 그러니까 그림 모양은 이런 그림이 되는 게 맞죠? 여기가 1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진수 A랑 B가 있을 텐데 아까 말했듯이
A랑 B의 크기만을 보면 B가 더 큰 쪽에 있는 거야. 1보다 작지만. 그러니까 B는 여기 있는 거라고. A는 여기 있고. 그럼 이게 밑이 B인 로그란 말이야. Y는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X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는 여기가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라는 게 보이죠?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B는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X가 B 들어갔을 테니까 여기가 바로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B라고. 그럼 누가 큰 거야?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가 더 큰 값이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부동을 치는 게 당연히 참이 된다고. 이제요.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어 계속. 세 번째 것도 가보자. 자, 세 번째 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와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의 크기를 비교할 거야. 이거는 기억 니은 이용은 어때요? 응? 이렇게 하고 2번 이용은 어때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자체도 한번 따져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역수 관계. 그죠? 둘이 역수 관계라고. 그러면 만약에 얘가 1보다 큰 숫자면 역수가 크겠어? 얘가 크겠어? 1보다 큰 숫자하고 1보다 큰 숫자의 역수하고 보면 1보다 큰 숫자가 큰 거죠. 근데 얘가 1보다 작은 숫자라면 1보다 작은 양수하고 그것의 역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또 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 자, 그럼 만약 이걸 그래프 자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프 자체만 가지고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밑이 A인 로그 그래프라고 생각하자. 요건 밑이 B인 로그 그래프야. 근데 하나는 밑이 A인 거고 하나는 B야. 그러면 A가 더 커, B가 더 커? B가 더 크죠? A가 작고. 그럼 아까 로그 함수 기본 그래프 배울 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밑이 작을수록 축과 달라붙는다. 기억나니? 밑이 작을수록 축과 달라붙는다. 그럼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요게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요거보다 더 가깝게 붙어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림을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얘기야. 맞죠? 자, 그런 상태고 이게 1입니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노랑이고요. 얘가 흰 놈이요. 자, 얘부터 볼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즉 노란 그림을 보고 B라는 게 1보다 작으니까 여기쯤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B라고 칩시다. 그럼 A는 아까 여기쯤 된다고 했지. 자, 그럼 먼저 얘 Y값부터 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니까 여기죠? 여기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인 위치라고. 그럼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는 하얀 그래프에서 이 진수 X가 A일 때 말하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인 거 맞죠?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가 더 작은 숫자 여기. 따라서 이 둘 중에 누가 커? 그러면 당연히 이게 큰 거죠. 아까처럼 뭐 역수 계산 뭐 이런 얘기 다 되는데 상관없이 로그 그래프 위에서 Y값 크기를 지금 비교해볼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그래프의 모습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또 다른 문제는 또 안 보이네요. 다른 문제집에서는 또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요 정도 그래프 이용하는 건 봤으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옵시다. 자,
유형 4번으로 돌아와서 우리 선율이가 세 문제 중에 하나를 찍어주면 그 문제를 푸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그래프에서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쓰는 거야. 뭐 계산이 따로 필요 없죠. 몇 번 하나 해볼까? 489번 한번 해볼게요. (489번) 한번 풀어볼게. 자, x가 1부터 9 사이야. 그 다음에 a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제곱 이렇게 돼 있고, b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요거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c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는 x가 1부터 9까지 제한이 돼 있고 로그 밑이 다 3인 것들로 돼 있으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볼게. 자,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1인 거고. 근데 x가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랬는데 1은 여기인 거고요. 9가 여기쯤 된다고 칠까요? 그럼 여기 9가 들어가면 y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지. 그럼 그림을 보게 되면 요만큼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 때문에 로그 3을 밑으로 한 x의 범위 자체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값 사이에 존재하는 거고. 자, 이제 요거는 그 그래프 자체로 지금 해결하는 게 안 되니까 요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본 크기 비교의 기본 빼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A는 A하고 B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A 빼기 B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A 빼기 B를 계산해 보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의 제곱 빼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의 전체 제곱. 그러면 요 놈이 요렇게 되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한 x를 치환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한 x를 t로 치환했는데 로그 3을 밑으로 한 x의 범위가 0과 2 사이니까 t의 범위가 0부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써봤더니 결국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꼴이 되고요.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가 되나요? 아래. 대칭축의 위치는 1이죠. 그러면 0부터 2까지를 그림을 그릴 거야. 여기가 0인 거고, 그럼 한 칸이니까 2도 이쪽 오른쪽으로 한 칸 위치니까 대칭 위치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림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요 위치가 얼마인지 보면 되죠. t가 0일 때가 얼마야? 0이지. t가 2일 때도 0인 거고. 따라서 얘는 0보다 큰 거죠. 여기 1일 때는 1이 되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예요. 작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요거 뺐을 때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지. 그래서 크기가 비교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 B하고 C를 딱 비교했는데 B가 C보다 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지만 C가 더 크다 그러면 또 A랑 또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 또는 A하고 C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C가 A보다 더 크다면 한 방에 끝나는 거지만 C가 A보다 작으면 또 B하고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 상황.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B하고 C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B하고 C 관계를. 자,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의 제곱 빼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그럼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를 역시 t로 치환한다고 하면 t의 범위는 1부터 9 사이에서 0과 2 사이인 건 아까 구해놨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t제곱에 마이너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t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볼게요. t제곱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0부터 2니까 여기 2가 들어갔을 때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t제곱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립니다. 그 다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t 그림은 t가 이제 여기가 1이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죠. 왜냐하면 여기 1일 때가 얘는 1인데 얘는 1일 때가 0인 거니까 여기 지나가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뭐 더 작게 지나가겠지. 요게 바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t 그림인데 역시 0부터 2 사이니까 요 그림만 유효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그래프 y값 여기 0부터 2 사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가 큰 거야? 얘가 크지. 그러니까 양수죠. 그러면 B에서 C를 뺐는데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B가 더 C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한 방에 끝났네요. 잘못했으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건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크기 관계는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첫 번째 A하고 B 크기도 그래프 따로따로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어. 한 번에 해결해서 이제 이게 맞는데 이거를 그냥 A, B로 놨을 때 로그 3을 밑으로 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그림인 거고 0부터 2니까 여긴 필요 없고 이 그림이 있는 거고 얘는 y는 2x 그림이죠. 2t. 그럼 여기 0 지나가고 2면 4가 되니까 여기 지나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큰 거야, 이게 큰 거야. 직선식이 더 큰 거지.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얘는 그냥 한꺼번에 2차 함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체크한 거 똑같은 내용이지만 자, 요게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이제 형태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 중에 A인 거죠. 선생님, 감기 때문에 화장실 감기 때문에 화장실 나갔어요.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다 지나갔죠. 이다음부터는 막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유형 5번.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인데 이번엔 종윤이가 하나 골라줘. 490부터 495까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 해석할 거야. 490번부터 495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490. 숙제할 때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그냥 493번 하죠. 493번으로 갈까? 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얘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거나 겹쳐질 수 있는 거. 요게 니네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울 때도 똑같은 걸 배우겠지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기준 삼아 봐봐. 로그 함수에서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휘어진 정도까지 똑같아야 겹쳐지거든. 그러니까 밑이 같은 그래프라면 이동해서 가능한 거죠. 평행이동은 밑이 같아야 돼요. 그럼 대칭이동까지 포함하면 대칭이동은 밑이 같은 것도 당연히 될 수 있지만 밑이 같지 않더라도 까지도 겹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요 밑이 2분의 1인 로그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과연 이놈과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겹쳐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니?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y축 대칭 맞아 안 맞아? y축 대칭 맞지? 그죠? 그럼 이거랑 x축 대칭이 되려면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랑 똑같으냐 이 얘기야. 그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대칭 이동 되는지 확인하려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y는 마이너스의 로그 2를 밑으로 한 x랑 똑같으냐 이렇게 묻는 건데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가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얘랑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관계 이게 맞으니까 요 밑이 역수 관계에 있는 두 숫자들은 대칭 이동으로 가능하다. 평행 이동으로는 못 맞추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아예 밑이 같아야 되고 대칭 이동까지 포함하면 밑이 역수 관계인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또는 y축 대칭 이런 그림도 또 존재할 수 있죠. 이거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니까 진수의 크기도 진수의 값도 비교를 해줘야 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실제 그림을 보고 나온 보기를 따져볼게. 지금 얘랑 말하는 거야.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 관계 되는 거.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x 빼기 3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꼴이니까 더하기로 쪼개서 쓸 수 있죠. 그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3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된 그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놈이죠. 겹칠 수 있는 놈. 첫 번째 건 겹칠 수 있어. 고치는 과정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고쳐서 이건 뭐 평행이동 얘기는 건 다 아니까. 자, 두 번째. 요거 중요한 거 아니라 착각하기 쉬운 그림이니까. 자, 내가 하나 보여줄 테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잘 봐야 돼. 요거는 2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x의 제곱이니까 요거 앞으로 나가고 요것도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써지니까 이거 이제 지워지겠죠. 그럼 결국 얘니까 같은 그림이네요. 그럼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그림 맞네요. 그렇죠? 얘랑 같은 그래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그림 맞잖아. 쌤이 그러니까 더 아, 이래서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틀린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맞아요. 니네 실제로 내가 이거 해보라 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절반은 될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헷갈리기 쉬운 그림의 특징을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뭐 대칭이동 평행이동 떠나서 그래프 모습을 알면 되니까 내가 지금부터 여기 좀 이따 요거 설명하는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이랑 다 얘기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필기부터. 일단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그림.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결국은 x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순간 뭐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인지 볼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것부터 결론부터. 이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이 정의역이니까 얘는 x가 양수이다가 진수 조건이에요. 맞아요? 로그는 진수 조건이 일단 기준이 확실해야 돼. 자, 그럼 봐봐. 이거 쓰기 전에 이게 진수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 x가 양수이면 되는 거죠, 진수 조건이. 근데 절대값 x가 양수라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x가 양수이어도 되고 x가 음수이어도 된다고. 자, 얘랑 진수 조건이 같아 달라? 다르지? 진수 조건이 다르다는 건 정의역이 다른 거야. 정의역이 다른 거야. 그럼 모양이 똑같이 생겨 보여도 정의역이 다르면 다른 함수야. 함수에서 배울 거야. 아직 안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얘는 굳이 말하자면 x가 양수라면 이렇게 써지는 거고 x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x가 양수인 쪽은 그냥 로그 2를 밑으로 한 x를 그리라는 거야.
그리고 x가 음수인 쪽은 요걸 그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가 양수니까 x가 음수인 쪽을 그리라는 거야. 그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게 무슨 뜻이야? y축 대칭 그림이란 뜻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절대값 x 그림은 이 두 개가 모두 들어있는 요 그림인 거야. 하나 더 보여줄게. 마지막 그림으로.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제곱 그림을 볼게.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은 그림이야? 아니면 다른 그림이야? 왜? 달라. 뭐가 달라? X. 얘는 정의역이 뭐야? 진수 조건. 그냥 양수. 이거지? 네. 얘는 정의역이 뭐야? 진수 조건이. 양수. 그치? x제곱이 양수라는 건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이 나가면 똑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정의역이 달라서 다른 그림이고, 얘도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이 그림과 똑같이 요렇게 생기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똑같으니까요. 반대쪽으로 요렇게 생긴 그림이 대칭으로 두 개가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제곱해서 1이 되니까 0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함수가. 그러니까 x제곱이 양수이다가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요 그림은 요거 하나뿐이지만 얘는 양수인 쪽 그림하고 마이너스 집어넣은 그림하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마찬가지 이유로 절대값은 0만 아니면 무조건 양수니까 양수인 쪽 그림은 얘랑 똑같이 나오고, 음수인 쪽 그림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니까 요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그림까지 일단 했다고 생각하고 잠깐 쉬었다가